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세상 사람들의 삶 속 기억, 감정,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문을 나서는 순간 집안에는 갑자기 아주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집인데 그날따라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엄마 사진 앞에 앉아 향을 켜자 얇은 연기가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엄마 잘 가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걸어야 제 마음이 덜 허전해질 것 같았죠. 향 냄새가 방 안에 퍼지면서 은은한 비누향 같은 엄마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조문객들이 두고 간 과일과 떡이 그대로 있었지만 먹을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고도 짧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은 조금 덜 아프게 보내요. 제가 나지막하게 말하자 방 안의 공기는 더 조용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엄마 없는 첫날이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잠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엄마의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죠. 엄마, 그때 조금만 더 꼭 잡아드릴 걸 그랬어요. 입술 사이로 조용히 흘러나온 제 말은 어둠 속에서 은근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냄새, 엄마의 숨소리, 창밖으로 들어오던 희미한 빛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잠은 도통 오지 않았고 베개는 어느 순간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그저 한숨만 길게 뱉어냈습니다. 새벽 2시, 3시,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면서도 제 마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죠. 엄마 없는 밤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과 눈물 사이에서 꼭꼭 숨어 있는 슬픔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다가 문득 엄마 방 앞에 서게 되었어요. 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정말로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 냄새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파우더 향과 오래 쓰시던 로션 냄새, 그 모든 것들이 방 안 공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엄마, 제가 왔어요. 입으로 조용히 말을 꺼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말 한마디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불은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렸던 모양 그대로였고 베개엔 엄마의 머리결이 닿았던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죠. 저는 천천히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엄마가 좋아하던 색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옷소매를 가만히 만져보니 그 부드러움에 갑자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이 옷 정말 좋아하셨죠? 말을 이어가려다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나오지 않더군요. 방은 그대로인데
정작 엄마만 없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으니 마치 엄마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얘야, 왜 울어? 하고 들어오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저는 다시 한번 엄마 없는 현실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만 있다가는 마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아 천천히 외투를 걸치고 집 밖으로 나서 봤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아, 세상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 생각이 괜히 마음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동네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늘 보던 풍경인데도 그날따라 색이 조금 바랜 듯 보였어요. 모든 것이 조용했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엄마랑 자주 지나던 골목을 향해 걷다 보니 떡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인절미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엄마, 여기서 항상 2개만 더 하시곤 했죠. 작게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금세 사라졌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더군요. 엄마 없이 그 떡집에 들어가면 더 올 것 같아서요. 대신 근처 벤치에 잠시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는데 저만 멈춰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없이는 세상이 이렇게 낯설어지는군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삼키며 저는 다시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짧은 산책이었지만 엄마 부재의 빈자리가 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던 하루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제대로 밥을 차려보려고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도마 위에 재료를 올려놓는 순간 손이 멈춰버렸어요. 엄마가 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모습이 머릿속에 너무 선명하게 떠오른 거죠. 엄마, 이 반찬 좋아하셨는데 그 말을 혼잣말처럼 흘리며 다시 칼을 들었지만 마음이 계속 덜컹거렸습니다. 밥이 다 지고 반찬을 접시에 담아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 앞에 놓인 한 그릇보다 식탁 반대편 엄마가 앉던 자리가 먼저 보였습니다. 빈 의자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먼저 먹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씹고 있는데 마치 입안에서 돌멩이를 굴리는 것처럼 모든 게 무미건조했어요.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식탁에서 이런 빈자리가 될까? 그런 생각이 스며들면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식탁 위 불빛은 따뜻한데 마음은 계속 차갑게 씹고만 있었어요. 엄마,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저는 가만히 창가에 서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가 스며드는 그 순간 엄마와 함께 걷던 어느 비 오는 날의 기억이 슬그머니 떠올랐어요.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챙기고 다니면 어떻게 해? 엄마가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아서 잠시 숨을 고르고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빗물 냄새가 깊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오늘 비 오니까 당신 생각이 더 나네요. 빗방울은 계속 떨어지고 그 소리에 맞춰 가슴속 어딘가가 톡, 톡 하고 울렸습니다.
괜히 우산을 들고 현관 앞으로 갔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빗속으로 걸어나가면 엄마가 그 비를 가르며 저쪽에서 걸어올 것만 같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잠깐 했거든요. 비는 오후 내내 내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엄마와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함께 장 보러 나가던 길, 깨끗하게 씻어 말려놓은 우산, 빗길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감촉. 그 모든 조각들이 빗소리에 실려 마음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유난히 보고 싶습니다. 비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고, 저는 비와 함께 엄마의 기억 속을 오래도록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마음이 가라앉지 않던 어느 날 서랍 정리를 하다가 엄마의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약간 무겁고 둔탁한 그 폰을 들자 심장이 순간적으로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기엔 엄마가 남긴 것들이 있겠지. 그 생각이 스치자 손이 떨렸습니다. 전원을 켜니 오래된 기계음이 천천히 울리며 화면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자함에 남아있던 한 문장이 제 눈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집 잘 들어갔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였죠. 짧은 그 문장 하나에 모든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말 정말 자주 하셨어요. 입안에서 나지막하게 말이 흘렀습니다. 항상 제가 어디를 가든 집에 도착하면 꼭 연락하라고 하셨고 늦으면 또 늦었다고 혼내면서도 결국 마지막엔 조심히 다녀와라라고 말해주던 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그대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얘야, 밖에선 항상 조심해야 한다. 밤 늦게 다니지 마라. 춥다, 옷 좀 더 입고 나가라. 그 목소리들이 문자 한 줄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저는 결국 그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 아직도 집 잘 들어갔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방 안 공기는 한없이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엄마의 마지막 안부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지 한 달 가까이 되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가 좋아하시던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둘이 자주 걸었던 곳이었고 벤치마다 엄마의 웃음이 배어있는 듯한 장소였어요.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잔잔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 엄마의 기척이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서늘하면서도 따뜻해졌어요. 천천히 걸어 늘 우리가 앉던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햇빛이 적당히 내려앉고 바람이 쉬어가는 곳. 엄마가 참 좋아하던 자리였죠. 저는 벤치에 조심스레 앉아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숨이 흔들릴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제는 울음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 이제 조금씩 살아보려고 해요.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슬픔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벤치 옆 나무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묘하게 엄마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마음 한쪽이 아주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와의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따뜻한 연결을 조금은 깨달은 순간이었죠. 공원을 천천히 걸어 나오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를 생각하며 살아갈게요.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향한 조용한 첫걸음이었습니다.